네, 친구 따라서 여러 자격증도 따놨고 또 필수라고 해서 어학 점수도 따놨지만 여전히 높기만 한 취업 성공의 높은 장벽, 그만큼 취준생들의 고민도 높아져 가기만 하는데요. 네, 사방이 하얀 벽이 쌓인 것처럼 막막하고 털어놓을 것이 없어서 이 답답하고 외로운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컨설턴트, 더빅스터디의 이건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이렇게 두 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셨는데 우리 가을 남자와 재간둥이가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뭐 어떠셨나요? 두 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감회가? 정말 반갑죠. 지난 5개월 동안 혼자 이제 마치 RM처럼 랩하듯이 아우. 이제 사연을 대해서 이제 스펙 점검을 했었는데 차쌤이 있어야지 되는 게 더 많아서 지금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외모는 건쌤이 RM 닮았잖아요. 어쨌든 네, 감회 어떠세요? 예, RM의 굴레는 네. 벗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잘생긴 사람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황인성 아나운서로도 충분한데 우리 건쌤까지 같이 오셔서 저희가 봄에 헤어졌는데 초겨울에 만났습니다. 이게 정말 어쨌든, 다이어리를 네. 써야 될 만큼 중요한 어떤 사건이라서 남은 연말까지 따뜻하게 저희 내년에도 계속 같이 만나요. 네, 기쁜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좀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잡다방을 통해서도 느낄 수 그러니까요. 있지만요. 취업 시장도 빠르게 활기를 띠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 한국 직업방송 투데이스 잡스 시즌2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더빅스쿨에서 함께합니다. 매주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과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취업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거나 더빅스쿨의 취업상담소 스펙 고민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죠. 대학교 2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아이디 대구 사나이 님이 더빅스쿨에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보시죠. 자, 학교는 지방사립국제통상학과, 전공 학점 전공이 이제 국제통상학과죠. 학점은 4.07입니다. 2학년 2학기까지 학점이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 805점 외에는 없음. 자격증은 국제무역사 1급, 무역영어 1급, 한국사 중급, 운전면허 1종이 있고요. 경력사항은 없습니다. 수상경력은 교내 공모전에는 없고요. 대외활동, 경북 청년무역사관학교 150시간 수료, 마이스 산업전문인력 양성 교육 수료. 계획은 공모전 수상 경력이 없고 인턴 경력이 없다. 어학 점수가 부족하며 제2외국어를 하지 못한다. 대외 활동도 부족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입사 희망 회사 그리고 직무를 한번 볼까요? 정확히 하고 싶은 직무를 정하지 못해서 물류관리, 수출입 사무직 등 포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공기업에는 관심이 있지만 확신이 없어서 준비 기간 및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하고 싶은 말. 현재 2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며 내년까지 토익 점수 및 오픽, 토스, 물류관리사 1급, 커말 1급, G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사기업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준비하는 게 좋다 생각하지만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로드맵을 그릴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대학교 2학년 때를 생각하니까 좀 반성하게 되네요. 상당히 저는 준비를 잘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디가 멋있어요. 대구 사나이. 우리 쌤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쌤 어떻게 보세요? 이 사나이면 보통 이 나이 때는 거의 술집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교에 꾸준하게 있었나 봐요. 지금 보다시피 경북 무역사관학교 150시간 수료를 한다든지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수료했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국제통상학과 출신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2학년 2학기까지 사실상 2년 만에 네. 웬만한 건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스펙적으로 부족하다 하면서 X사항 X 쳐놓고 대외 활동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이거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저는 네. 2학년 2학기 때 대회라는 걸 자체를 개념을 몰랐어요. 네. 교내 활동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대회 활동 지금 많이 해놨고 경력사항도 사실은 2학년 2학기가 마친 사람들이 인턴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눅 들지 말고
지금처럼만 해나가면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큽니다. 네. 차쌤은 대학교 2학년 때 어떠셨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때 이제 저 때만 해도 스펙이 많이 있으면 취업이 네. 잘 된다고 해서 저는 네. 대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이분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가 대충 가늠이 되거든요. 네. 군대를 갔다 오셨다는 가정으로만 하더라도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를 아마 군 시절 확보하셨을 확률이 높고요. 한국사 중급인 걸 보아하니 뭐 병장님이랑 같이 따셨겠죠. 운전면허도 일정 보통이셨고 제가 봤을 땐 이 대외 활동 중에 마이스 산업 전문 인력 과정들이 요새는 그 과정을 마친 다음에 이제 인턴도 같이 연계를 네. 해주는 편인데 그게 없이 그냥 교육만 들으신 건 아닐까. 그래서 아마 방학 때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공모전 수상과 경력이 없는 걸 이제 남은 2년 동안 채워주시고 학점은 4점대 초반이니 이제 유지만 해주시면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수 전공이라든지 타 전공을 연계하기에 학습력이나 흡입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공부 머리는 출중하시니 이것을 발판 삼아서 좀 더 경력적인 활동과 경험적인 활동 부분을 채우신다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내년 여름 이내로 그 사연에 적어주신 토익 점수와 영어 말하기 점수들을 확보하신다면 어떨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학년 말쯤에 이제 인턴 기회들이 더 많을 테니까요. 그때 맞게 내 지원할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 비축해 두셨다가 본격적인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원할 수 있는 산업군에 있어서 본인의 학력 때문에 혹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희망하시는 계열에선 학력보다는 학점과 여러 가지 경험, 경력 사항들 그리고 국제 무역사를 비롯한 이 자격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테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좀 자신감을 갖고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 대구 사나이님의 고민을 보면은 또 공기업이랑 사기업 중에 어떤 걸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이 스펙을 봤을 때 어떤 쪽이 더 경쟁력이 좋을까요? 아직 2학년 2학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든 경쟁력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같은 무역학과 동종업계에 있는 친구들도 이 정도 스펙을 만들어 놓지 않았고 그분들이 사실은 4학년 됐을 때 이 정도 스펙을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은 2년 정도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사기업 트랙을 타던 공기업 트랙을 타던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환경이고 저는 엄밀히 따지면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는 과정으로서 본인의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본인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 중급 같은 거 취득을 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만약에 네. 사기업만 그냥 몰빵해서 지원을 할 분이었으면 한국사 공부를 한다든지 계획으로 커말 1급을 딴다든지 이런 계획은 굳이 세우지 않을 필요성이 있는데 아마 본인도 이제 사기업이 말고도 공기업도 지원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제 커말 같은 것들도 취득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계획을 잘 유지하고 나면요. 사실 저는 공기업, 사기업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쌤은요? 네, 일단 이분은 그 모든 걸 다 제너럴하게 다 갖추려고 하시는 거에 욕심만 좀 버려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2외국어는 하지 못한다라는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에서 좀 우리 대구 사나이님의 그 사연을 모르시고 저기 해외 무역이나 저기 무역 업무 하려면 제2외국어 중요하대. 이번에 나랑 스페인어, 인강, 프리패스 같이 결제하련 뭐 이런 오퍼를 받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지금 여기서 스페인어나 중국어를 학습하셔야 될 이유는 직접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장점을 더 극대화해주는 취업 전략이 오히려 본인에게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해 보이니까요. 영어 실력을 기르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본인은 이제 무역이나 수출입 무역 회사들 혹은 뭐 물류 기업들 혹은 뭐 화물 운송과 관련된 선사회사들에서의 역할들 폭넓게도 가능하고요. 공공기관들로의 지원도 충분히 가능하나 글로벌한 업무를 진행하는 무슨 특정한 철도 공사들, 시도 지자체 단위에서 수주 입찰을 국내가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뻗어나가는 극소수의 기관들로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신입을 채용할지는 좀 의문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좀 더 시기를 추이를 보시면서 결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건쌤과 차쌤이 또 플랜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확실한 취업 준비 팁을 주기 위해서 우리 대구 사나이님이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추천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쌤 공기업 좀 추천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그냥 수출입, 무역 관련해가지고 공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를 들면은 일단은 뭐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농수산식품을 유통해야 되고 수출입이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가장 직관적인 거는 뭐 코트라 같은 기관들도 있죠. 그리고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역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권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메리트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뭐 IBK 기업은행, 네. 여기도 공기업이죠. 근데 이곳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수출입 관련된 금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출입 관련 금융을 하려면 결국에는 무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역보험공사 이런 데들도 사실은 아주 직관적으로 네.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무역이라는 카테고리로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그 범위를 넓혀갈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내가 특화시킬 부분과 어떻게 보면 제너럴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투 트랙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차쌤은 사기업 좀 추천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영어 실력을 기르셨다는 전제 하에서 차량 화물을 전문으로 운송하는 유코카 캐리어스라는 회사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계 기업이고 중견 포션으로 임직원 수 한 200명 정도 되어 있으시긴 한데요. 꾸준히 신입 채용을 틈틈이 수시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내년 한 이맘때나 내후년 정도에 인턴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잡아보셔서 본인께서 근무 기회를 키워보시면 좋고요. 이러한 경력 후에 전환이 되든지 정규직으로요. 그게 아니면 뭐 LX 판토스를 비롯한 주요 무역 수출입 회사들로의 지원, 정기 공채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적절해 보이고요. 제조회사들뿐만 아니라 식자재 유통회사들도 최근 글로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아워홈이라든지 현대 그린푸드나 CJ 프레시웨이 같은 곳들은 북미나 중남미 지역으로 그 대체 육류와 관련된 해외 수출입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직접 해외와 컨택을 하는 역할이라기보단 해외 수출입에 대한 프로세스에서 개선을 하고 포인트를 잡아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PM의 성격에 가까운 해외 영업이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다면 비록 마이스 산업이긴 하지만 이때 배우셨던 PM으로서의 어떤 강점, 역량들을 마음껏 발휘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공기업, 사기업 추천을 들어봤고요. 이게 또 현재 이 토익과 오픽 등 영어 점수 취득과 물류관리 1급, 커멀 1급 등 자격증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쌤은 좀 영어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로드맵에 대해서 건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할 수 있으면 다 좋긴 해요. 사실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취득해 놓으면은 뭐 이번에 뭐 토익을 만점을 받았어요. 그럼 뭐 1, 2년 지나가지고 다시 시험 본다 그래가지고 900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계속해서 공부하는 건 맞지만 지금 당장의 영어 성적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 그리고 실제로 취득을 하는 거에 목표를 두는 것은 그렇게 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효기간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지금 2학년 2학기인데 지금 취득해 놓으면은 4학년 2학기가 지나서 어쨌든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한번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 공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영어 성적을 만들어내는 거에 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네,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실제 토익이라든지 토익 스피킹 점수를 취득하는 거는 4학년, 3학년 이제 넘어가서 취득을 해놓으시는 게 내가 직접 지원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현재 할 거라고 한다면은 물류관리사나 커말 같은 자격증 취득이 어떻게 보면 유효기간 없이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해치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는 이분한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 정도 스펙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좀 더 나은 자격증 같은 것들도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고 있는 현상유지 정도의 자격증들 아니면 선배들이 좀 잘 취직했다는 사람들의 그런 자격증들을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보세사나 관세사 같은 자격증들 좀 고급 자격증을 아예 노려보는 것도 이분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오히려 2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친구들이 한 1학년 말, 2학년 초쯤에 시작을 하는 그 자격증을 지금 시작하면은 충분히 졸업하기 전에 취득을 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여러 군데 기관에 지원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뭐 다른 스펙들보다 어나더 레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려보는 건 어떨까 좀 조심스럽게 추천해 봅니다. 그렇군요. 우리 차쌤도 한번 추천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건쌤 말씀대로 진행을 하면 될 텐데 지금 이분이 약간 두 마리 토끼, 세 마리, 네 마리 토끼, 이렇게 여러 토끼를 동시에 잡으시려다 보니까 건쌤의 말씀이 그쵸. 한 월요일까지는 아 그래 관세사 학원을 알아보자 했다가도 마음이 바뀌고 또 다시 또 하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내년 할로윈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날짜가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이분은 약간 본인 눈으로 납득이 되고 본인이 이해가 되는 자기의 스펙 관리가 있어야만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올해 내로 영어 말하기 시험을 한 번만 보시고요. 그 점수를 안고 내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점수는 2년 유효할 테니까 인턴을 넣어보시는 정도 사이에서 관사사 시험 정도 한번 두드려 보시면서 학점 관리도 하셔야 되고 아유 바쁘시겠다. 어쨌든 이런 식의 대비가 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좀 대구 사나이님이 열심히 또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대구 사나이님께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잘 모르겠을 때는 사실 그냥 부딪히는 게 좋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인턴도 그렇고 자격증도 그렇고 이게 맞나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요 이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취득을 하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되면은 언젠가는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거 시간 낭비였나 이런 고민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4학년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준비를 끝내놓고 나면 분명히 본인이 실제 지원할 때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네, 우리 차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만화에 비유하자면 뭐 드래곤볼 같은 겁니다. 거의 다 드래곤볼을 모아셨으니까 마지막인 인턴. 이 인턴 자격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밑작업의 스펙을 올해와 내년 좀 갖추어 주시고요. 저희가 또 다른 컨텐츠에서 두 번째 2부 순서에서 인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2부 예고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2부에서도 우리 차쌤과 건쌤과 함께 할 거니까 계속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사연 두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두 번째 사연 만나볼 텐데요. 본격적인 원서 접수 전 방향성 점검을 위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아이디 왕꿈트린 님이 더빅스쿨에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한번 볼게요. 네, 왕꿈트린 님이고요. 중경외시 사회학 전공 4.5에 3.95점 학점 갖고 있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 875점입니다. 자격증은 커말 1급, 한국사 2급, 신용분석사, 회계관리 1급, 사회조사분석사, 그리고 원산지 관리사, 무역영어 1급, 국제무역사 1급 갖고 있고요. 경력사항을 보면 주말 인턴 기자 11개월, 고객센터에서 2개월 경력 활동을 했습니다. 수상 경력은 헌혈 유공장, 금장을 받았고요. 대외 활동에는 몇몇 봉사활동, 무역 인력 양성 과정 200시간, 그리고 조달 사업 전문 인력 양성 과정 7일 대외 활동을 했습니다. 계획은 26살이래요. 근데 남들보다 인턴 경험이 좀 적은 것 같다. 이렇게 계획을 남겨주셨습니다. 입사 희망은요. 중진공, 중소기업 유통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희망을 하고 있고요.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또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군대 관계사 준비로 시간이 흘러서 26살이 되었고요. 막학기를 다니면서 한국전력 하반기 청년 인턴이 되어서 다음 주부터 출근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길게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꼭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올 하반기 실패 시에 겨울 동안 오픽 그리고 한국어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12월에 한전 인턴이 끝나는데 1월부터 할 수 있는 사기업 단기 인턴을 찾아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1월부터 필기 전념이 맞을까요? 필기 시험 준비 방향은 알겠는데 몇몇 기업 면접 단계를 준비하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평상시 면접 대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사기업에도 도전할 수 있는 스펙인가요? 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직무를 정한다면 마케팅이나 회계 중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얼굴도 모르는 취준생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고 답변 달아주시는 점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남겨주셨습니다. 토끼가 한 100마리 있는 네.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엄청 많아가지고 뭔가 마음이 또 스펙이 전달이 되는 이렇게 거죠. 좋은 네.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게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많이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은 생각에는 이제 관세자 준비하고 군대 갔다 오느라고 26이나 됐다라고 밖에 안 이야기하는데 됐다. 근데 저는 이제 26밖에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네. 없어요. 이 26인데 신용분석사 있죠, 커말 있죠, 회계학 있죠, 차이분석사 있죠. 관세사를 떨어지는 동안에 이걸 다 취득했다라는 거는 엄청난 멀티플레이어가 아닐까 싶어요. 헌혈 유공장, 금장 이거 저도 대단한 거 그러니까 그 같아요. 와중에 또 이게 헌혈까지 하러 가신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강점들은 굉장히 많은데 다양한데
좀 이게 좀 분산되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사기업의 뭐 마케팅이나 이런 데도 지원해 볼까 한다라고 하면서 취득한 것 같고, 네. 물류 무역 관련해 가지고 무역 영화나 원산지 관리사 이런 것들 취득하면서 또 무역 쪽도 손대 볼까, 그리고 내가 뭐 중진공이라든지 아니면 농산식품 유통공사도 한번 지원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신용분석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극히 금융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네. 자격증이죠. 그리고 커머리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또 공기업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해놓은 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포커스 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군데에 둔 것보다는 여러 군데에 좀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는 측면이 들어요. 네. 근데 이런 리스크 관리가 되어 있으신 분들, 이미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새롭게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이미 되어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야말로 좀 다양하게 지원하면서 내가 최종적으로 취업해 가는 관문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스펙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디는 왕꿈틀인데 네. 꿈틀 될 정도가 아니라 완전 빽빽하게 가득 또 채워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차쌤은? 그래서 이분의 이력을 그 농업에 비유하자면 네. 한 산모작 정도가 되는 굉장히 광작을 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생각이 많은 겁니다. 일단 이분은 나중에 기업체 지원하실 때 본인이 땄던 모든 자격증을 지금 저희 사연처럼 다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그 여지를 두시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아니 신용 분석사를 근데 국제무역 인턴 무역 조달사 이러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 기업체에 지원을 하시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말씀 주신 고민의 사연인 마케팅과 회계 쪽보다는 영업 쪽이 그나마 나아 보인다는 총평과 함께 차라리 공공기관을 좀 집중을 하셔서 아직 시간도 충분하시니까요. 한 길게는 1년 반, 짧게는 6개월 이내에 한번 취업에 대한 본격적인 시도를 이어가 보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너무 본인께서 뿌려놓으신 씨앗들이 너무 많아서 얘네가 한꺼번에 다 성장했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 어떤 걸로 과실을 따야 될지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한국전력 하반기 인턴십을 또 진행 중이에요. 올 하반기에 취업에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보면 빽빽하게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계획상에 쓰신 내용처럼 26인데 남들보다 인턴 경험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26에 인턴 한 번이면요, 그것도 한국전력에서 했던 거면요, 저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턴 경험은 다다익선이 맞습니다. 네. 다만 근데 그거를 그냥 숫자, 그냥 질적인 영역이 아니라 양적인 용어로 채우려고 한다면은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올 하반기 내년 길게 상반기를 목표라고 한다면 한 달짜리 뭐 사기업 단기 인턴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지금 일단은 사회학 전공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으면 대부분이 다 학점을 유지하느라고 그 사회학만 빽빽하게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나 재무 관련된 직무 수업을 차라리 조금 더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계절학기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교육 이수 사항을 좀 채워놓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자격증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더 딸 필요는 없지만 영어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내년 상반기 때 뭐 이렇게 공기업 이외에 사기업도 지원하신다고 한다면 조금은 갖춰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차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분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들어가시는 그 퇴근길에 대중교통에서 보고 계시겠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따뜻했던 그 인턴 근무 기간은 충분히 본인에게 도움이 될 기간이기 때문에 이 인턴을 끝으로 인턴을 좀 멈추시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하시는 전형별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기업까지 욕심을 두신다고 한다면요, 영어 말하기 점수를 토익 점수 레벨만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토익 스피킹 레벨 7이나 오픽 IH 등급 이상 거두어 주셔야 본인이 주요 관심을 두고 계신 무역 물류나 뭐 기타 다양한 쪽으로의 지원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홍보 직무는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한 번 뽑을 때 한 명 뽑는데 그 한 명이 언론 정보 혹은 언론 정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기자 경력이 출중한 분들인데 주말 인턴 기자분들이 본인 말고도 29분 정도는 더 지원을 하실 겁니다. 본인의 경쟁력이 비교 열이니까 홍보 직무는 좀 내려놓으시고 추후에 좋은 꿈을 더 꾸시면서 더 멋지고 큰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사 커마를 따시는 노력을 차라리 올 겨울에 하시는 것도 나아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부족한 교육사항 내지는 스펙 점검과 함께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올 겨울에 이어가셔서 내년에 따뜻하게 좋은 결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왕꿈투리님이 현재 입사 희망 회사가 모두 공기업인데요. 사연을 보면 또 사기업 취업을 또 더 원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사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지원 못할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단 지원하시는 거는 당연히 성심성의껏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차쌤 말씀을 잘 들어놓으셔야 되는 게 이 홍보 직무라든지 하는 것들 뭐 연장선으로 보면 사기업이라 치면 홍보 직무나 마케팅 직무가 되겠죠. 그런 부분도 생각하다 보니까 사기업에도 도전할 수 있나요? 마케팅이나 회계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마케팅이나 회계 둘 다 본인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경쟁력이 있나 한번 그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케팅 직무는 진짜 마케팅만을 위해서 준비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화장품 마케팅 업종으로 가려고 했던 친구들은 누구보다도 화장품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갖고 있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쪽 마케팅으로 간다? 그럼 좀 애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회계 직무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회계학과 출신의 뭐 회계 관련 자격증들을 꾸준히 취득해온 친구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다 대상으로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건 비교의에서 좀 뒤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원해가지고 최종 합격도 할 수 있겠지만 나의 경쟁력을 잘 살릴 수 있는 사기업 분야로 지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걸 굳이 분야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은행이나 캐피탈 이런 관련되어 있는 금융권이 훨씬 더 사기업 중에서는 포커스를 둘 만한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분석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도 지원해 볼 만하고 사실 그 캐피탈사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런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한 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재무적 지식과 무역 관련 지식이 두루 활용될 수 있는 기관인 금융권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차쌤도 추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분은 권쌤 말씀을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답을 거의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가, 제가 지금 네. 이 타이밍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요. 지금 일단은 이분의 상황에서는 차라리 영업관리 직무가 직무적으로는 적절해 보입니다. 지금 이분의 유일한 약점은 직무별로는 필요한 스펙을 갖추셨지만 산업이나 기업군에 대한 스페셜라이즈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는 게 어렵고 부담되시면 공공기관이 그래서 낫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하셨던 여러 내용들을 봤을 때는 수출입 무역회사나 물류회사와 관련된 산업 포럼들을 좀 잘 참고하시고 여러 아티클을 좀 보시는 것도 적절해 보이고요. 전통의 제조 산업들의 경우는 본인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미 근무 경력이라든지 여러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회계의 경우는 뭐 다양한 ERP 프로그램이나 전산상에서 다루셔야 될 툴을 경력 사항에서 같이 좀 경험해 보시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러한 것들을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회계 직무도 요원해 버리고요. 경영 관리나 예산 기획, 한 회사가 그 다음 연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치 작업도 하고 금액도 조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대인관계 좋고 사람 착하고 꾸준하고 적절하고 성실하고 목표 지향적이고 이러한 모습이 있는 건 알겠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맞게 산업군과 기업 분석을 적절하게 정해 주시면서 직무를 영업관리나 혹은 경영관리 쪽에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왕꿈투리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다면요? 뭐 이분 지금 노력한 부분이라든지 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잘못된 거 아니니까요. 지금 현재 있는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가장 고민이 많다고 해서 두 가지 정도 팁을 드리면요. 면접은 사실은 자기소개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소개서에 물어보는 왜 지원했니?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니?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무슨 노력했니? 사실 그게 면접에서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면접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들을 말로 하면 어떨지 한번 면접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 그것만으로도 면접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면접 고민이 많았는데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차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은 그동안 학습하셨던 이력을 살려서 답변도 전체를 다 학습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면접 답변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준비한 내용을 잘 나레이트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좀 편안하게 평소 하시던 그 본인의 스타일대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상상만 많이 하시는데 상상에 그치지 말고 상상을 더해서 본인의 상상을 현실화하시는 적극적인 추진력 그리고 취업 준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